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32살에 만나 1년 반 동안 안정적으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꼴이 나게 됐는데요. 제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2, 3년 연애하고 결혼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 더 만나보고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남들보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한 연애인데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6년간 꽤나 징글징글한 장기 연애를 했거든요. 20대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내고 결혼식을 앞둔 시점에 오로지 상대방의 변심에 의해 준비하던 결혼이 엎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말고 다른 여자들과도 더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게 변심의 이유였어요. 그렇게 파혼과 동시에 이별을 겪고 몇 년 동안은 혼자서 지내는 법을 배우며 쓰린 마음을 회복해야 했어요. 워낙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혼자서 시간 보내는 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유독 그 기간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번 마음고생을 진탕하고 홀로서기를 겪어보니 그 다음부터는 연애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이제야 혼자인 게 괜찮아졌는데 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깊게 관계를 맺는다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30대가 되고 점점 사람을 만날 기회는 줄어들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하니 그제서야 부모님께서도 초조한 마음이 드셨는지 제게 선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나가기 싫은 마음이 훨씬 컸지만 부모님을 걱정시켜드리는 것보단 거절을 하더라도 일단 나가서 사람은 보고 거절을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주선해준 선자리를 서너 번쯤 나갔는데 뻔한 결말이지만 제 마음에 들만한 사람은 안 나왔어요. 애초에 결혼하겠다는 마음으로 나간 것도 아니었지만 그쯤 되니 저도 지치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5번째 만났던 사람이 저랑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이성적 설렘은 없었지만 관심 분야와 대화 코드가 잘 맞아서 선자리 이후에도 가끔 연락하고 지낼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미 씨, 전화 괜찮아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전에 말했던 배드민턴 동호회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괜찮은 동생이 있어서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해서. 에이, 됐어요. 말했잖아요. 이제 소개도 지겹다고. 근데 진짜로 괜찮은데? 얘 나랑 엄청 친한 동생이라서 당연히 선민 씨랑 대화 코드는 맞을 거고 속눈샘 치고 한번 만나봐요. 불편하면 나 친한 동생 소개받는다 생각하고 셋이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던지. 그럼 셋이 봐요. 겸사겸사 오랜만에 보면 좋죠. 자꾸 권하길래 둘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셋이서 보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저랑 동갑이었고 그분 말대로 대화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키도 크고 훤칠한 데다 이 사람도 장기 연애 후 결별 아픔으로 인해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하고 있다기에 동질감을 느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에게 호감을 느꼈고 자연히 연애까지 이어지게 됐죠. 전에 했던 연애들과는 다르게 남편과의 연애는 약간 불같았어요. 나쁜 의미로 불같았다는 건 아니고 좋은 의미로요. 둘 다 연애를 안 한 지 좀 된 상태라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낯설고 좋아서 처음 몇 달간 불이 붙은 듯 연애를 한 것 같아요. 경험상 이렇게 처음에 불같은 연애를 하면 나중에 확 식는 부작용이 오기 마련인데 남편과는
서로를 향한 설렘이 가라앉은 후에도 은은하게 온기를 유지하듯 따뜻한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 표현에 솔직한 사람이라 저를 불안에 떨게 하고 싶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집안도 꽤나 안정적으로 사는 집이었고 다니고 있는 회사도 이름 있는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기엔 조건적으로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죠. 결혼하기 전엔 그 사람 집에 가서 부모님을 봐야 한다고 연애 기간에 예비 시부모님 댁에 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시간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시댁살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두 분 다 유한 성격이셨고 예쁜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면서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나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애정이 참 많은 분들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더욱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애착 있는 모습이 제가 꿈꾸던 가정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도 솔직히 제가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남자와 결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결혼을 하고 나면 안 싸우던 커플도 생활 패턴이나 습관 등의 이유로 자주 싸운다곤 하지만 결혼 과정에서도 크게 부딪히는 일 한 번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서로 잘 조율해 나가면 될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딱 하나 관가했던 점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결혼 전 모든 걸 깐깐하게 체크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과 쌍둥이 누나인 신우이였어요. 제가 87년생인데 1월생이라 빠른 년생으로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86년생들하고 친구로 자랐거든요. 요즘에는 만 나이로 한다고 하고 빠른 년생도 없어졌다고 하던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 때만 해도 빠른 년생은 거의 예외 없이 학교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죠. 남편은 85년생이었지만 빠른이라고 하니 당연히 공감내긴 커플로 친구처럼 연애했고 남편과 쌍둥이인 신우 역시 같은 나이였기에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신우이라는 자체가 편한 존재는 아니긴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신우이보다는 약간의 친근함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연애하는 기간 동안은 그럴 기회가 없어서 신우이를 따로 만나본 적이 없었고 남편에게 물어봐도 이렇다 할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어서 항상 신우이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에는 예비 시부모님도 시부모님이지만 드디어 동갑내기 신우이를 본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좀 들뜨고 긴장되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쌍둥이 누나 있는 거야? 글쎄, 오늘 안 올 것 같은데. 정말? 왜, 약속 있대? 그건 아닌데 결혼 전까진 부담스럽다나 뭐라나. 말했잖아. 좀 까탈스러운 인간이라고. 누나는 신경 쓰지 마. 부모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동갑이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잖아. 그건 별로 기대 안 하는 게 좋을걸. 나랑도 잘 못 지내는데 당신하고 잘 지내겠어? 남매 사이야 웬만하면 크면서 사이가 서먹해지고 대면대면한 게 보통이니 남편의 말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다만 결혼 전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도 하물며 상견례 자리에도 오지 않는 신우이를 보면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죠. 혹시 누나가 나 마음에 안 든대? 뭐?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너무 이상하다시피 내가 있는 자리는 안 오시니까. 결혼 전에 한 번은 볼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상견례에 안 오셨으니까 이제 볼 일이 없잖아. 어차피 결혼하면 보기 싫어도 보게 되는데 뭘 그렇게 기다려. 내가 말했잖아. 누나 성격 별로라니까. 일찍 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 혹시나 날 안 좋게 생각하는 걸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그럴 일 없다니까. 내가 좋다는데 어쩔 거야. 남편이 안심시켜주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약간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되어서야 그 쎄함의 이유를 알게 되었죠. 어머, 오늘에서야 보네. 내가 윤중이 누나예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뵙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반갑기는 뭘, 안 봐서 좋았죠. 신우인데 일찍 봐서 좋을 게 있어요? 네? 아,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미리 인사드리고 얼굴도 익히고 하면 좋죠. 이렇게 보면 됐지 뭘. 근데 다 좋은데 약간 드레스가 좀 안 어울린다. 이런 거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드레스 투어 때 누구랑 갔어요? 윤중 씨랑 친한 친구랑 갔어요. 어머, 정말? 친한 친구가 좀 너무했다. 좀 소심한 편인가? 소심해도 이런 건 좀 얘기를 해줘야 진정한 친구지. 아, 아니면 그 친구 아직 미혼이에요? 네? 네. 아, 친한 친구가 먼저 시집간다고 질투했나 보네. 여자들 우정이 그렇더라고. 나랑 비슷한 처지인 줄 알았는데 먼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결혼하면 멀어지는 친구들 많다잖아. 그 친구 조심해요. 좋은 친구예요. 친구 눈에는 예뻐 보였겠죠. 저도 마음에 들어서 고른 거고요. 아닌데. 이거 입으니까 어깨가 너무 넓어 보여. 체격 든든하니 우리 윤중이 잘 지켜줄 것 같아서 좋아 보이긴 하네요. 초면부터 무례한 농담을 일삼는 신우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좋은 날 웃고만 있어야 할 신부가 표정이 굳으니 사진을 찍어주시던 작가님은 물론이고 웨딩홀 직원분들도 제 눈치를 살피시더라고요. 제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니 신우이도 주변 분위기를 느꼈는지 얼굴 봤으니 됐다며 황급히 자리를 뜨는데 신우이가 떠난 자리로 친한 친구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야기가 들렸을 만큼 가까운 거리라 순간 헉하더군요. 친구는 한껏 기분 상한 얼굴로 저한테 달려왔어요. 저 사람 뭐야? 설마 네가 말했던 그 동갑내기 신우이야? 맞아. 혹시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 너무 황당해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는데 네 결혼식이니까 100번 참았다. 드레스 진짜 예쁘기만 한데 왜 10이야? 좋은 날 축하만 해줘도 모자랄 판에 별걸 가지고 트집이야. 그리고 뭐? 그 친구 조심하라고? 질투? 내가 진짜 살다 별소리를 다 듣네. 기가 막혀서. 진정해. 나도 오늘 처음 봤는데 저런 소리에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 내가 저런 말 듣는다고 진짜 널 오해할 것도 아니고. 그래. 여기서 더 화내봐야 너 기분만 안 좋으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기분 좋게 보내자. 내 눈엔 오늘 네가 제일 이쁘니까 이상한 말 들은 건 신경 쓰지 마. 결혼 축하해. 에이, 걱정 마. 그런 말은 신경 안 써. 와줘서 고마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살짝 충격을 받긴 받았는지 묘하게 어깨가 신경 쓰였어요.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이날만큼은 제일 예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성심성의껏 골랐던 드레스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니 어쩔 수 없이 신경이 거슬렸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보는 친구들마다 활짝 웃으며 예쁘다고 호들갑을 떨어주니
신부 입장 전에는 간신히 잊혀졌어요. 그래도 결혼식을 다 치르고 나서 그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당시에 받았던 불쾌한 기분은 쉽사리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고맙게도 친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친구 입장에서도 면전에 대고 그런 이간질을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지 충분히 상상이 돼요. 그날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 준 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인사차 시댁에 가기로 한 날이 다가오니 다시 그날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별로 트집 잡히기 싫어서 선물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최대한 알찬 구성으로 준비했는데 그래도 불안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워낙 결혼식 뒷정리부터 신혼여행까지 정신없고 바쁜 일정이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한 상태였어요. 이야기를 해볼까 말까 했다가 괜히 인사드리러 가는 길에 남편 화를 돋우어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일단 한 번은 시누이가 실수한 거겠거니 하고 넘어가 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가져간 선물은 마음에 들어하는 분위기였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한참 신혼여행에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구경했던 일 등을 이야기하다가 슬슬 소재가 고갈될 때쯤 갑자기 어머님께서 저와 시누이를 가리키며 물어보셨어요. 아참, 둘도 동갑이잖아. 호칭 정리는 했니? 나이가 같은 만큼 이런 건 초장에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단다. 아,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못 나눴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는 게 좋으세요? 에이, 엄마, 동갑은 무슨. 나보다 한 살 어리더만. 86년생이라면서요. 나는 85년생이라서. 그렇긴 한데 와이프가 1월생이라서 빠르냐. 나랑도 동갑으로 지내니까 누나랑도 동갑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이 나서서 깔끔하게 설명해줘서 내심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난 싫은데? 태어난 해가 다른데 어떻게 동갑이야. 우리나라 그 빠른 년생 문화 좀 고쳐야 돼. 아래 위가 확실한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쌍둥이여도 넌 나한테 누나라고 꼬박꼬박 불러야 하는 거고. 아니, 그거랑 이거랑 같아? 이미 나랑 동갑으로 정리했는데 뭐하러 그래. 이 사람 친구들도 다 우리처럼 85년생이야. 아, 됐고 나는 싫다고. 형님이라고 불러요. 어차피 동갑이라고 야 너 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니고 피차 불편하잖아. 동갑이어도 원래 손이 시누이면 형님이라고 부른다던데. 내가 얘랑 한날 한시에 태어나긴 했어도 어머니 이 집에선 장녀니까 높여 부르는 게 맞지. 괜찮죠?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남편과 시누이 생일이 11월생이라 생일이 2달 차이도 안 나는데 굳이 호칭을 높여 부르라는 걸 보니 어지간히 어른 대접 받고 싶나 보다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좀 짜증나긴 해도 쓸데없이 이런 걸로 기싸움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동갑이니까 친구처럼 지내면 좋겠다 싶던 마음은 이미 결혼식 날 사라진 상태라 괜찮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노발대발 화를 내더군요. 누나는 진짜 사람이 왜 그래? 그냥 동갑이니까 좀 잘 지내면 되지. 꼭 그렇게 높여 불러야 돼? 사람 불편하게. 네가 뭘 몰라서 그런가 본데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해도 호칭 정리 한번 제대로 하고 적응하면 금방 입에 붙어서 괜찮아. 그치 올케? 우리 서로 많이 연습하자고. 네 형님. 여보 나 괜찮아. 그만해. 진짜 어이가 없네. 하긴 몇 초 차이밖에 안 나면서도 어릴 때 누나라고 안 부르면 때리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당신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 남편은 정말 저한테 미안했는지 나중에 따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원래 서열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 있잖아. 형님 같은 분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향 차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어. 근데 혹시 원래 형님 성격이 좀 모난 데가 있어?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잘해주셔서 좋은데 형님이 좀 걸려서. 내가 사실 결혼식 때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남편에게 결혼식 날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자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두 눈에 미안함이 가득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더라고요. 실은 우리 누나가 좀 성격이 많이 독특해.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감당 못할 정도로 성격이 세고 반항기도 많았거든. 내가 연애할 때도 이상한 질투도 하고 간섭도 심해서 우리 연애할 때는 누나한테 이야기 많이 안 했어. 결혼식 전까지 못 만나게 한 것도 사실은 내 의견이고 또 무슨 핑계를 대고 떠들지 모르기도 하고 혹시라도 누나 때문에 당신 놓칠까봐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뭐라고? 그래도 진작에 말을 해주지. 사실은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파혼한 것도 누나 역할이 크거든. 누나가 그때 여자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서 소개시켜줬었는데 연애 때부터 결혼 준비 과정까지 너무 간섭을 심하게 해서 그것도 파혼 이유 중에 하나가 됐어. 그때 겨우 마음 정리하고 혼자 살려고 마음 먹었다가 당신 만난 거야. 내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된 건데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계속 못 만나게 했으니까 어색하고 어려워서라도 당신 못 건드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누나는 건드는구나. 내가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중재 잘해볼게. 용서해줘. 어쩐지 연애할 때 누나 이야기를 잘 안 한다 싶었는데 이런 뒷이야기가 숨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약간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남편이랑 워낙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 제가 저 입장이었어도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드니 화는 생각보다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사람답게 형님 호칭 정리 때 많이 나서주기도 했고요. 이제 와서 그런 이유로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라도 형님이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란 걸 확실히 알았으니 처신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형님을 잘 어르고 달래놓기는 한 건지 남편이 이야기해준 것에 비해서는 형님께서 제게 크게 터치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가끔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하대하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동갑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그러려니 넘길 수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많이 개입해서 그런 시누이를 말려주시긴 했어요. 너는 아무리 네 올케라도 그렇지 나이도 같은데 그렇게 너무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거 아니다. 이 아이도 사람인데 다 감정이 상하지. 너한테 형님 소리 하는 것만 해도 많이 굽히고 들어와 준 건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해도 신경 써서 해. 하이, 엄마는 왜 또 저한테만 그러세요? 너도 이제 마음 잡고 괜찮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일만 벌리고 다닐 거냐? 주변에 없으면 소개라도 받아서 결혼해. 나도 네 아빠도 얼른 너 시집이나 보내놓고 이제는 작식 걱정할 일 없이 자유롭고 싶어 그런다. 아, 알겠다고요. 올케,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어? 나이가 비슷하니까 소개를 받으려면 올케한테 받아야겠는데? 제 주변이요? 제가 이성인 친구는 잘 없어서요. 사실 제 전공 특성상 성비가 남성이 많은 과여서 남자 동기도 많았고 회사 동료 중에도 남자가 많은 편이긴 했지만 절대 형님에게 소개해주고 싶진 않았어요. 딱 봐도 성격적으로 모나고 꼬여있는 사람을 괜히 소개시켜줬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몇 번 없다고 거절하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집요한 구석에 있어서 매번 만날 때마다 묻더군요. 아니, 올케는 무슨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주변에 남자가 없다고 해? 회사 사람 대부분이 남자인 것 같던데 그냥 나 소개시켜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많기는 한데 소개 물어볼 만큼 친한 사람도 별로 없고 제 나이 또래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 있고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요. 그래도 남자가 그렇게 많으면 그 사람 지인의 지인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올케가 별로 노력을 안 해본 것 같아. 가족도 이렇게 도움을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내가 결혼 못하고 노처녀로 늙으면 올케 탓도 있는 거야. 다시 찾아볼게요. 이렇게 남 괴롭히지 말고 결혼정보 회사에라도 등록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안정된 직장도 없는 형님이 등록해봤자 등급이 낮던가 최소 조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관뒀어요. 만날 때마다 저러니 저도 슬슬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해서 누구라도 소개는 시켜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날 평소 오며 가며 친하게 지냈던 인포 직원분과 수다를 떨다가 마침 시댁 이야기가 나와서 형님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 얘기를 듣더니 그분께서 갑자기 손뼉을 치시더라고요. 아니 잘됐다. 나한테도 진짜 징글맞게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조르는 인간이 있거든. 신의 성격 별로면 괜찮은 사람은 소개해줘봤자 욕먹을 거고 대충 이 사람이나 소개시켜주면 어때?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소개 못 시켜주고 있었거든. 어머, 정말요? 정확히는 내 사촌의 지인인데 나를 소개시켜달라고 졸랐다는데 내가 그 사촌을 별로 안 좋아해서 거절했거든? 그랬더니 내 주변 사람이라도 소개시켜달라고 난리를 쳤다는 거야. 안내데스크 직원이니까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 꼭 나를 통해 소개를 받고 싶대나? 진짜 세상에 미친 인간 많다니까. 형님이란 분 얼굴은 괜찮아? 그럭저럭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 둘이 소개시켜주고 우리 둘 다 짐을 내려놓자. 나도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 없어서서 매번 넘겼는데 생각보다 끈질기게 나오길래 좀 고민이었거든. 그럼 저야 좋죠. 이상한 사람들끼리는 또 잘 안 만나던데요. 일단 소개시켜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어차피 소개로 잘 될 확률은 별로 없으니까. 가볍게 해주고 우린 해방되자고. 좋아요. 언니한테 얘기해보길 잘했네요. 그 길로 형님의 소개팅은 겨우겨우 성사가 됐어요. 정말? 너무 고마워, 이렇게. 잘 되면 내가 꼭 살해할게. 소개가 성사되고 나니 확실히 저를 조르거나 괴롭힐 일은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그 뒤로 하도 잠잠하길래 저는 알아서 소개팅을 했다가 깨졌거나 한 줄 알았어요. 잘 됐으면 분명 이야기했겠지 싶어서 굳이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3달쯤 지났을 때 오랜만에 인포 언니와 점심 약속을 가졌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봤죠. 근데 혹시 저희 형님이랑 한 소개팅 관련해서 뭐 들은 거 없으세요? 저는 굳이 후기 물어봤다가 덤탱이 씨일까봐 안 물어봤거든요. 아, 맞다. 그쪽 의외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촌이 잘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주더라고. 네? 정말요? 둘 다 첫 만남부터 서로 괜찮았나 봐. 완전 불꽃 튀게 연애하고 있는 것 같다던데? 아, 정말요? 저는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들어서. 잘 된 거겠죠? 잘 된 거지 뭐. 그렇게 연애하다 깨져도 본인들 탓이니까 우린 더 이상 책임 없잖아. 맞아요. 어쩐지 요즘 형님이 잠잠하다 했어요. 잘 됐네요. 잘 만나고 있다니 당분간 피곤할 일은 없겠다 싶으면서도 내심 이유 없이 불안했어요.
이러다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 어쩌지 싶은 거예요. 건너 소개라 사실 상대편 남자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는 인포 직원분도 저도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요새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기도 하고 형님이 이상한 사람인데 서로 끌렸다는 걸 보면 상대방도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은 왜 매번 맞는 건지. 소개팅이 있고 6개월쯤 지났을 때 형님은 교제하고 있는 남자를 추석에 시댁에 데리고 왔어요. 저도 보이는 걸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좀 너무했어요. 한쪽 팔이 문신으로 가득한 데다 쌀쌀해지는 날씨였고 처음으로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자리인데 화려한 무늬 셔츠에 무릎이 훤히 드러나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찍찍 끌고 오더라고요. 머리도 덥수룩하게 길러서 파마를 하고 면도도 하다 만 것 같은 모양이었는데 어디 자다가 급하게 뛰쳐나온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보자마자 남편도 이마를 짚을 만큼 같은 남자가 봐도 영 아닌 사람이었어요.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가족에게 보여주고 어떤지 이야기나 들으려고 데리고 오셨겠거니 싶어서 나중에 꼭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 싶었는데 형님이 하는 얘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어? 연애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얘기냐? 좀 더 만나보고 그때 가서 신중하게 생각해라. 아니, 윤중이 결혼한 거 보니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랑 성격도 진짜 잘 맞고 날 이해해주는 사람 찾기 쉽지 않은데 오빠는 날 이해해준다니까요. 우리도 이제 처음 만나본 건데 얼굴도 좀 익히고 이야기도 좀 해보고 판단해야지. 이렇게 덥석 결혼하겠다고 해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시부모님이 난색을 표하셔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형님이 그 사람도 있는 앞에서 떼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몰라요. 내가 보는 눈 좀 그냥 믿어줘요. 누구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 건 오빠가 처음이란 말이야. 남자는 형님보다 6살쯤 많아 보였는데 형님이 그러는 걸 말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고 그냥 그 상황을 구경하면서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식사가 나오고 나서도 식구들에게 싹싹하게 굴기는커녕 완전히 마이웨이로 자기 밥그릇만 채워서 먹기 바쁘고 한마디도 먼저 꺼내는 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나 기가 찼죠. 하지만 제가 소개시켜준 거니 할 말이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식사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뒷목을 잡았고 남편 표정도 너무 어두웠어요. 제가 소개시켜줬다는 걸 시댁 식구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제 선에서 책임지고 끝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그 사람이 일 있다고 먼저 간 후에야 형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님, 그래도 결혼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만난 지 6개월이면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를 때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평생 함께할 사람과 하는 건데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뭐라고? 올케도 내 동생 만난 지 1년 반 만에 결혼했잖아. 고작해야 1년 정도 더 만난가면서 지금 나한테 유세 부리는 거야? 누가 보면 7, 8년 장기 연애라도 한 줄 알겠어. 그래도 1년 더 만나고 안 만나고는 차이가 크죠, 형님. 그럼 1년만 더 만나보세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올케가 왜 이래? 오빠 올케가 소개시켜준 사람인 거 잊었어? 언제는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 소개받아보라며. 그래서 받았고 마음에 들었다는데 뭐가 문제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느낌의 분이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뭐? 이런 느낌이 뭔데?
뭐 양아치 같다 이거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렇게 빨리 결혼 결정 내리는 건 정말 아니에요. 제 주변에 그렇게 홧김에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뭐? 아주 이혼하라고 고사를 지내라, 고사를 지내. 롤케가 아무리 말려도 난 결혼할 거야. 그럼 나보고 뭐 언제까지 노처녀로 지내라는 건데? 살아보니 안 맞더라도 혼자 사는 것보단 둘이 사는 게 낫지? 그 뒤로도 저는 꽤나 꾸준히 형님을 말렸어요. 고집이 워낙 세서 차마 말리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시는 시부모님을 뵐 때마다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형님과는 원수가 될 뿐 결혼 진행이 중단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나중간이 저도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말릴 만큼 말렸으니 저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누나는 누가 말린다고 안 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못 말리는 거고. 그래도 당신 할 만큼 했어. 고생했어. 그래도 남편이 제 노고를 알아줘서 고마웠어요. 남편이 인정해주니 저도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그렇게 연애한 지 딱 1년째 되었을 쯤. 형님은 제가 살면서 주변에서 봐온 것 중 가장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2-3달 정도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행복하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길래 그래도 본인이 좋았으면 됐다 싶었어요. 여전히 아주버님은 날티가 숨겨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시댁 식구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그걸 지적하는 순간 시끄러워질 걸 아니 다들 모른 척 눈 감고 지냈죠.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이 지나고 나니 형님의 행복했던 노랫소리가 뚝 끊기더군요. 급격히 말수가 줄고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2번째 명절이 지난 후부터는 갑자기 징징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시부모님 진짜로 이상하다니까? 나만 보면 갈구고 괜히 한두 마디씩 잔소리하고 일 안 할 거면 집안일이라도 똑바로 하라면서 집안일도 엄청 시켜. 내가 무슨 시댁에 청소부로 취직한 줄 알았다니까? 우리 집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걸 왜 시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러게요, 형님. 아주버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말도 마. 오빠는 그럴 땐 또 쏙 빠져 있어. 그냥 시댁에 왔으니 시부모님 말을 들으래나? 그러는 자기는 우리 집에 왔을 때 뭐라도 하나? 우리 엄마 아빠는 사위 대접 다 해주는데 진짜 어이없다니까? 저희야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시니까요. 어쨌든 형님만 가서 고생하시는 거면 많이 힘드실 텐데 아주버님이랑 잘 의논해 보세요. 나름대로 저한테 하소연하는 걸 열심히 들어주겠다고 대답한 건데 그 대답에서 어딘가 버튼이 눌린 건지 형님 표정이 싸해지더군요. 곱씹어 봐도 별로 잘못한 말은 없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형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 제가 저희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성 긋듯이 말을 한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의 시집살이와 본인의 시집살이를 비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본인이 당하고 온 시집살이를 저에게 그대로 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옳게, 이리 와서 이것 좀 닦아줄래? 전 부치고 나서 주방 수납장에 기름이 너무 많이 튀었네. 이거 깨끗하게 닦는 법 알려줄 테니까 좀 해봐. 누나, 먼 길 온 사람한테 무슨 그런 걸 시켜. 필요하면 좀 쉬었다 가면 되잖아. 오자마자 앉기도 전에 무슨 일을 시키고 그래. 그럼 네가 대신할래? 난 이제 눈앞에 보이면 바로 치워야 돼서.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깔끔 떨었다고 그래? 그럴 거면 직접 닦던가. 야, 이런 건 누나인 내가 직접 교육시켜야 네가 편한 거야. 남자가 돼서 여자 내조받고 살 줄 알아야지. 옳게,
집안일 잘하는 것도 다 내조다. 얘가 이래봬도 우리 집 유일한 아들인데 어디 가서 아내 내조도 못 받고 불쌍하게 사는 꼴 난 못 봐. 언제부터 그렇게 애틋한 남매 사이였다고. 갑자기 남편을 싸고 도는 척 저한테 시집살이를 어마어마하게 시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일하는 데는 오지도 않으면서 주방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네가 서툰 거다.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괴로울 지경이었어요. 오죽하면 한 번은 시부모님조차 그만 좀 괴롭히라고 나서서 말리셨어요. 하지만 오히려 시부모님이 말릴수록 시누이의 히스테릭함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죠. 엄마 아빠는 귀한 딸이 남의 집에 가서 시집살이 당하는 걸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엄마 아빠가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냐.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인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리고 내가 시집살이 시킨다 해서 올케한테 나쁠 거 있어? 시누이가 시집살이 시키는 게 당연한 거지. 형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님이 좋아서 결혼하신 건데 시댁 스트레스를 왜 저한테 푸세요? 뭐? 올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시집살이를 하고 있겠어? 올케가 소개시켜준 거잖아. 올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올케 때문이지. 그러니까 올케도 시집살이 달게 받아야 맞지. 그동안 편하게 살았잖아. 너도 어디 한번 시집살이 당해보라고. 말릴 땐 제 말을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 제 탓으로 떠넘기며 제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막연하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푸나 싶었던 걸 면전에 대고 너도 당해봐라 하고 들으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형님을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형님과 아주버님을 연결해준 직장 동료분과 오랜만에 식사하는 자리가 생겨 이 이야기를 쭉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의외의 소식을 전해주시더군요. 아니,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그 형님이라는 분 되게 양심 없으시다. 그쵸. 소개시켜준 게 저긴 하지만 결혼까진 분명히 말렸거든요. 결혼은 본인 선택이면서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최근에 들은 게 있거든. 두 사람 소개해준 게 내 사촌동생이잖아. 둘 결혼식이니까 당연히 사촌동생도 신랑 쪽 하객으로 결혼식에 갔을 거 아냐. 근데 거기서 우연히 신부 쪽 하객 중에 겹지인이 있더래.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다는데 대학교 시절에 신부 과거가 엄청 화려했다던데? 정말요? 화려했다면 어떤? 알잖아. 남자 관계 복잡했다는 거지. 신부 쪽 하객 말에 의하면 결혼한다길래 당연히 본인이 알고 있던 남자랑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남자 얼굴이 바뀌어 있어서 놀랐대. 그 남자랑은 꽤 오래 만나서 정말로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은 다른 남자랑 해서 의외였다고 했다나?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 정말요? 설마 시댁 식구들은 소개팅 직전까지 형님이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족들한테는 숨겼을 수도 있지. 결혼할 만한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결혼은 다른 남자랑 한 거 아니겠어? 지금 결혼한 사람은 그래도 사업가라며. 그렇긴 하지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영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형님의 SNS에 들어가게 됐는데 형님의 모든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 들어가 봤는데 남자였고 최근 형님이 일하러 다니는 카페 사장인 것 같더라고요. 과하게 친해 보이는 모습에 의문이 드는 데다 아주버님은 SNS를 잘 모르고 할 줄도 모르는 분이셔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한번 놀러 가보자는 핑계로 부시의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카페에 들어서기도 전에 카페 앞에서 SNS 사진 속 낯선 남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던 형님을 딱 마주친 거예요.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누나, 이 남자는 누구야? 뭐? 누구긴? 우리 사장님이지. 아, 근데 니네가 여기 웬일이야? 올 거면 말을 하고 오지. 사장은 무슨, 똑바로 말해. 세상에 어떤 직원이 사장이랑 가게 앞에서 껴안고 있어. 이건 누가 봐도 내 연남이잖아. 설마 싶었는데 정말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옆에 있던 남자분 얼굴이 더 말이 아니었어요. 내 연남?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당신 결혼했어? 뭐야, 모르고 있었어요? 나랑 만난 지 3년이 넘었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 그게 말이 돼? 심지어 상대방은 본인이 내연남인 줄도 모르고 형님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한마디 거들었죠. 언제는 아내가 내조를 잘해야 된다더니 내조는커녕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랑 급하게 결혼하시더니 결혼한 사실은 숨기고 몰래 다른 남자랑 만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댁살이 스트레스는 저한테 다 푸시고요. 형님, 진짜 사람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상상 이상이시네요. 뭐? 이거 옳게 네가 꾸민 짓이지? 아니면 네가 갑자기 연락 한 통도 없이 여길 왜 찾아와? 다 알고 그런 거지? 다 알고 그런 거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형님이 뒤에서 구린 짓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차라리 잘 됐네요. 형님, 시댁살이 스트레스 심해 보이셨는데 이제 시댁살이 안 겪어도 되게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 셔터를 마구 눌러 사진을 찍었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형님이 황급히 제 앞에 와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잠깐만. 올케 진정해. 사진은 찍어서 뭘 어쩌려고. 올케가 그렇게 나오면 나 저 사람한테 정말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야. 올케, 한 번만 살려줘. 어? 게다가 남편이 알게 되면 나 정말 이혼당할지도 모르잖아. 그게 형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늘 시댁에 충성 바치느라 힘들어 하셨잖아요. 이혼하시면 형님도 편해지고 저도 편해지고 좋죠.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 사람 얼굴 남편한테 보내면 정말 큰일 나.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올케한테 스트레스 안 풀게. 나 한 번만 봐주라. 어? 누나, 그래도 매형이 알긴 해야지. 우리도 말 안 하기엔 양심이 너무 찔리잖아. 그럼 내가 말할게. 그때까지만 좀 시간을 줘. 남의 입으로 듣는 거랑 내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이랑 관계 정리하고 남편한테 제대로 이야기할게. 부탁해, 어? 결국 형님이 너무 울고불고 매달리는 탓에 저희 손으로 아주버님에게 고발하는 일은 보류했어요. 남편도 아무래도 피 섞인 남매라 그런지 마음이 약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저 역시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고 석 달간 정리 기간을 드리기로 했어요. 카페 사장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건실한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평범한 내연관계와는 다르게 유독 이별을 두려워했던 모양이었어요. 형님께서는 몇 개월 뒤 이혼을 했고 정확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시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은 저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 약점 잡아서 평화로워지는 엔딩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는데 왜 꼭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건지 참 마음이 좋지만은 않네요. 그래도 저만 보면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던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찍소리도 못하고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따르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해요. 본인이 불리하니
정말 180도 바뀌는 모습이 그동안 제가 알고 지냈던 형님이 맞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천방지축에 감당 안 되는 성질머리여도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으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새삼 처음 깨달았네요. 결혼하고 나서 스트레스의 90% 이상이 형님 때문이었는데 형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지금은 한없이 행복하기만 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날들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부모님과 저희 남편과도 더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